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짤. 이제 그 이야기 아까 하시려고 했던 이야기잖아요. 개파양. 지금 뭐 저 윤석열이가 무슨 입양했던 뭐 강아지들 대역하냐 마냐 하는데 네. 저는 확인되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처음에 왜 관절을 안 나가냐 했을 때 저 강아지를 다 아크로비스타에 키우는 건 좀 불편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려고 지금 뭐 이렇게 입양시키고 뭐 그러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해피조이도 있고 그때 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알라바이라는 강아지 큰 강아지 2마리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강아지는 키우던 사람이 키워야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알라바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원 보냈어요. 걔네 빼고도 지금 10몇 마리 된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좀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시끄럽고 막 이런 것들 다 감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거고요. 어제 나왔던 보도 중에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만든 보도가 있었죠. 아크로비스타 가서는 재산세, 종부세 안 낸다. 아, 왜요? 이게 충격적이야. 서초구 조례로 조례에 돼 있대. 전직 대통령은 재산세 안 내는 걸로. 하면 됐으면 그거 하면 안 아니, 되지. 뭐 봐봐요. 그런 조례가 있어? 그다음 거 보여줘봐요.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전직 대통령 주택에 관한 감면, 대통령 등 경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부세도 면제한다.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놈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사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조례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렇게 감면을 해주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도 될 수가 있는데요. 저 부분은 나중에 대선 이후에 한번 중앙부처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아니 저런 식으로 막 만약에 지자체가 아무나 막 저렇게 세금 깎아주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아니 뭐 서초구에서 대통령 앞으로 몇 명이나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아니 서쪽 구민들 중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안 챙기고 전직 대통령을 챙기고 앉아 있는 게 참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진짜. 저거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을 위한 맞춤형 아니었을까? 그렇죠. 유명한 짤인데 이거 한번 꼭 보여드릴게요. 저거 이제 윤석열이 술 먹고 이제 막 누워 있으면은 여보 순방 가야지 했던 게 바뀌었습니다. 자, 성대모사. 야 일어나. 감옥 가야지. 똑같아. 저음의 목소리. 여러분 마차님이 김건희랑 비슷하다 1번, 임세은이 비슷하다 2번. 또 그걸 또 부담스럽네요. 경쟁시켜요. 아니야. 나 이게 재밌는 게 서로 비슷하긴 한데 누가 더 김건희에 가까운 거는 한번 미스테리이긴 해요. 자꾸 집에서 연습해야 되잖아요. 자, 다음 한덕수 이야기입니다. 이완구 지명은 수많은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 근데 그 수많은 의견이 윤석열한테 전화오고 국민의힘에 전화오고 대통령실이 전화오고 검찰한테 전화오고 하는 그것의 수많은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는 거죠. 굉장히 편향돼 있네요. 에라이. 왜 이재명 대표 의견을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편향되고 저러려고 대행시키는 거고. 아니 나이가 지금 이제 곧 이제 가실 나이인데 네. 어디에 간다고는 안 했습니다만 요즘 시대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너무 젊어 늙어도.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분은 한 30년 더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선 출마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게 한덕수가 49년생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조용필 씨가 50년생이에요. 50년생이면 대략 얼추 만으로 75세 아니에요. 49년생이면 76, 우리나라 나이로 77까지 갑니다. 그러면요, 사람이라는 게 살면서 50만 돼도 인생이 내리 깨닫는 바가 있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 지금 80이 그 앞에 있는 분이 무슨 욕심이 저렇게 많냐고. 이제 좀 쉬어야 될 때 아닙니까? 아유, 솔직히 한독수가 자기 혼자 이메일은 체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런 사람들을 또 공무원들은 관운이 좋다, 뭐 관운 끝판왕 맞아. 막 이러면서 엄청 회자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사람들을 공무원이 담고 싶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덕수가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계엄 수사 곳곳 구멍 만들어 놓고 특검 막아서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가 나중에 몰아서 윤석열만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 반드시 내란 공범으로 난 그리고 처벌해야 된다고. 탄핵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탄핵하면은 전 인용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어제 뉴스데스크 클로징입니다. 이 나라가 한덕수 대행에게 수십 년간 국내외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게 한 이유가 그저 영어 잘하라고 또 본인과 가족들 호의호식하라고 그런 겁니까?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이익을 제대로 판단하라고 12.3 비상계엄 같은 중대하게 위헌적인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라고 키워준 건데 한 총리는 경력의 정점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권한대행마저 파면되면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죠. 그런데 그런 한 대행이 스스로 내렸다는 결정으로 정치적 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는 겁니까? 김건희요. 아, 지금 나말하는 네.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정말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지 자기가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권한 대행이? 이게 탄핵 심판 제도를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라면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자기 말 잘 듣는 국무총리 통해 가지고 다 깽판 다 쳐놓고 맞죠.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죠. 네. 자, 국회 법사위에 이완규가 나왔었죠. 아 진짜 얼굴 야, 보기도 싫네. 어제 박은정 의원이 너무 싫어. 이제 그 한덕수가 했던 말 이런 것도 하면서 기억 못하면 문신이라도 새기세요. 메멘토 놀이. 아, 이제 윤석열 친구들은 이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아우. 그러고 싶을까요? 앞뒤가 너무 바뀌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계엄 전에 우리가 그 국방부에서 나온 사람들 태도를 보고 아 저것들 다 계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한테 함부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완규의 태도를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나요? 김용현, 이상민 안 보니까 살 것 같더니 또 이제 박성재도 돌아오고 이완규까지 아주 그냥 환장하겠습니다. 자, 빨리 정권 바꿉시다. 자, 한국만평. 한덕수가 이완규 꼭두각시 놀이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를 꼭두각시 노릇하는 누군가의 손이 있는 거야. 누구? 아무래도 나와 계시죠? 지금 또 나말하는 거야? 자꾸 불러대네. 네, 참. 어제 대박이었던 SNS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성재 전 MBC 사장. 자,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의견이 분분한데 집권 후 즉시 검찰 해체하고 서초동 대검찰청 건물을 대통령실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물이 큼직해서 용산보다 공간도 넓고 대법원, 서울중앙지검, 경찰서가 다 모여 있어서 경비, 경호 환경도 좋을 듯. 그러면서 천천히 준비해서 세종시로 가는 거죠.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꾼 뒤 중앙지검 건물만 쓰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김기현 변호사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증언해줘봐요. 대통령실로 쓰면 좋을까요? 저거? 대검찰청에서 제가 근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바로 옆에서 가본 적은 그치. 많이 있죠. 예. 저기 결혼식장도 있는데 저거. 아, 그렇지. 예글이다. 예, 넓어요. 윤석열이 결혼했던. 거기서 하셨어요? 아, 저는 딴 데서 했고. 네. 예, 많이 이거 갔습니다, 대통령실로 제가. 쓰면 어때요 지금? 세종 가기 전에. 아, 공간상으로는 최적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통도 좀 편리한 것 같고. 대검찰청 가보면 그 천장도 넓고 널찍널찍한 게. 그러니까 이런 데 쓸만합니다. 들어가서 쓴다고 해야 저도 국방부 이렇게 내몰아칠 때처럼. 저도 가봤는데요. 몰라, 나도 가봤어. 저도 가봤는데요. 이 8층인가요? 음. 검도기 위원들하고 쳐들어갔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공간 구조나 기자재가 너무 고급이야. 아, 내가 무슨 제가 유명한 로펌들도 다 가봤거든요. 음. 진짜 뭐 63빌딩 그다음에 무역센터 뭐 이런 좋은 로펌들 있잖아요. 그런데 와본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테리어와 아주 비싼 기자재들 그리고 원래 공무원들 한 명당 몇 평 정해져 있어요. 근데 너무 넓은 거야. 너무 놀랐어요. 야, 근데 이렇게 검사들은 별천지에 사는구나.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 아니 근데 대검찰청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에서 대법원만큼 큰 대검찰청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대요. 대법원 옆에 저렇게 떡하니 큰 건물이 있는 게 없고 사실 저것부터 헐어버리고 맞아.
청년 주택으로 분양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맞네. 아니 그 얘기를 하자. 맞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유 이거 말이야. 변호사들하고 검사들이 법사위를 다 장악하고 말이야. 뭐 그런다는 거야. 법조인들이 그냥 국회랑 행정부를 어느 정도 장악하다 보니까 저것들이 몇십 년간 호의호식하고 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대검은 수사를 안 하지 않아요? 대검은 수사 안 하죠. 과거에 이제 중앙수사부가 있었을 시절 옛날에 그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럼 대검 지휘만 뭐해? 하죠. 저기 정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쫙 이렇게 사람들 맞아요. 정치는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면 우리 결정했어. 우리 대검 찰청 임시로 쓰자고. 용산 쓸 수 있나 찝찝해가지고 도청 나갈 것 같은데. 대검으로 결정했고요. 네. 그 원래 대법원 옆에 대법원 건물 안에 검찰 관련한 사무실이 몇 개 있는 정도가 일반적인 선진국 모습이에요. 넘어가고 어제 법사위에서 유상범이 한 말입니다. 아직도 내란 국민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발언해 법사위 고성호가 얘네들은 지금 내란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싶은 건지 저렇게 말하는 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개돼지로 보는 애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지. 본인 개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골프도 삼부라고 그러고 옛날에 보면은 맞네. 유상범이가 그 저 형이 장관이잖아요. 네. 동생은 영화 배우. 되게 웃긴다. 6시간 만에 내란 해제가 다 끝났는데 그냥 지가 그렇게 내란 듣기 싫으면 계엄이라고 그러지. 네. 본인도 내란이라고 쓰네. 본인도 인정하는 거야. 내란 맞네. 맞네. 6시간 내란이라고.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탄핵되고 최상목 탄핵되면 그다음에 이주호거든요. 이주호까지 탄핵되면 자기 형이라고 그러더라고. 아 유상임. 뭔가 노리는 것 같아. 자 명승은님 SNS입니다. 안철수 의원 개인 재산은 1,400억 원, 국민의힘당, 중앙당 재산은 1,010억 원, 민주당은 528억 원. 야 살아. 당선 무효로 400억쯤 물어내도 이 동네는 당장 망하지는 않아요. 해산시켜야 국고가 늡니다. 국민의힘 당이 재산이 많은 이유는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이고 이건 공화당과 민정당 시절 여기저기 팔 비틀어서 기부를 많이 받아둬서 그래요. 재산 중 토지 비율이 52%, 국민의힘 당에 당비 내는 사람은 90만 명, 20% 정도 됩니다. 민주당은 140만 명, 30%가량이지요. 지출과 수입 각 항목에서 민주당이 더 많지만 유독 그 밖의 수입에서 국민의힘 당이 2배 정도 더 많아요. 국고 보조금도 민주당이 더 많이 받아요. 활동이 더 많다는 거죠. 국민의힘 당은 중앙당이나 지역구나 활동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한국의 무노동 부동산 부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죠.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당 재산은 700억에서 1,010억이 됩니다. 국민의힘 당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는 동안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은 신뢰 기반으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 부자 정당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또 대법원 가서 유죄나면은 민주당이 대선 뭐 국고 지원금 다 토해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걸 강화시킨 놈이 주진우야. 나중에 이제 지금 윤석열 내 국민의힘이 저렇게 생겼어. 자, 이철우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이 이기기 위해 출마. 새로운 박정희 되겠다. 축하드려요. 얘네들 정말 나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아. 탕탕 엔딩. 지금 이철우 지사가 산불 예방하고 다녀야지 이럴 때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가 피해가 제일 아니 크지. 선진국 같으면은 저게 그거예요. 나치의 정신을 잇겠다라고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독재자를 이미 그리고 정광훈 집회에 나가서 연설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새로운 윤석열 되겠다. 속마음은 그런 거 아닐까요? 자 다음 오동훈 공수처장이 요즘 뜨고 있죠. 한덕순 수사 중이고요. 이완규도 수사 대상입니다. 진작 좀 이렇게 아니, 하지. 뜨고는 있는데 검사 수가 너무 모자라요. 그치. 저는 공수처 차후에 한 150명, 200명까지 검사 수 늘려야 된다 봅니다. 예. 맞아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건 이제 저는 공수처장이 약간 기백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뉴스타파 검찰이 뉴스타파 영화 압수수색 상영 제지해달라 법원에 요청. 왜 그렇게 이거는 부끄러운 모양이네. 부끄러운 아, 모양이네. 진짜. 이러니까 홍보가 더딘 것 같아요. 뉴스타파가 그러게요. 영화 만들었구나. 이거는 제가 꼭 봐야겠네. 압수수색. 저희 개봉한다는 거를 저 검찰발로 알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나도 처음 알았어. 아,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아주 좋은 영화네. 영화 이제 상영 시작되면 홍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중앙일보 만평 같은 경우는 기회주의적인 대표적인 만평이거든요. 국내 이야기 한덕수 까고 이런 거 좀 하긴 그래. 그러면 트럼프 이야기 하면 돼요. 관세 전쟁, 치킨 게임.
떨리지 응 하면서 지금 104%에 막 서로 이제 매기는 거 있잖아요. 100%가 넘어 관세가. 이제 120 이게 갔죠, 지금. 팀에 저런 내 진짜 할 말이 없다 이거죠 지금. 자 이제 그 비슷한 맥락으로 한겨레는 이렇게 봅니다. 확실히 그 만평이 다른 거잖아요. 같은 트럼프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트럼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라는 모르겠고 나 좀 구해 주시오 하고 있고 저기 최상목이는 저는 국채도 샀습니다요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완규는 임명장은 주고 가 하면서 또 한덕수를 붙잡고 있고 정말 뼈 때리는. 배꼽 공방입니다, 빠지겠네. 진짜. 중앙일보하고 한겨레의 차이 같은 거예요. 네, 진짜 크네요. 핵심을 찌를 줄 알아. 네. 저게 딱 구한말의 친일파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맞네. 네, 저 네. 빨간 넥타이 진짜. 트럼프 자리에는 지금 뭐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이 앉아 저기에 있고. 심우정이 빠진 게 안타깝습니다. 심우정이 들어갔어야 돼. 자 지금 그건 지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저 이완규 뒤쪽 다리에 신호등이 있을 거야. 자 양문석 의원 대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자, 양문석의 대선 불출마 선언. 저는 공항 갈 일이 없어 기자들 모아서 양심불량 횡성수설할 용기와 열정이 없어 그냥 여기에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과 후보 박탈형을 받기를 기도한 적도 없고 난가병에 걸린 적도 없고 12산 비상개념 계엄 날 밤에 비겁하게 몸살인 적도 없고 개헌하자고 요청한 일도 없고 단식 투쟁의 요구를 거절한 적도 없고 아스팔트 위에서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걸 외면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꼴뚜기도 각종 관종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니 빈정상한 나머지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머지는 SNS 가서도 밑에 쭉이 있거든요. 네.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댓글 달았습니다. 아. 네, 불출마. 너무나 아쉽다고. 출마를 내심 기대했었는데 아쉽다. 제가 댓글 달았습니다. 꼭 김기현 변호사도 불출마 할 거죠. 아니, 저는 이참에 그냥 헌법재판관을 또 지명해 볼까 제가. 누구로 네, 지명하시겠습니까? 막 무고난 자 요즘에 아무나 막 지명하잖아요. 막. 아니 근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꼭 법조인일 필요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교수 출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유튜버 출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내버려뒀으면 아마 극우 유튜버가 헌법재판관 한 날이 오지 않았을까? 다행히 멈춰섰지만. 분한님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예. 인사청문 요청한 국회로 보낼게요. 근데 푸나님이 이제 우리 당이 최초로 장애 집회를 할 때 연사로 나와서 했잖아요. 아, 네. 그때는 푸나님이 저것들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세게 발언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진짜 인간들이 아니야. 그때 어떻게 알았지? 지금도 그 멘트가 기억나. 어? 대한민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바로 옆에 이재명 구속으로 외치는 맞아. 구구 그때 막 스피커 크게 틀었던 너 걔 보면서 째려보면서 한 거야. 김상진. 자 다음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이런 매체들 안 보시는 게 좋은데 반박해 드리려고 지금 우원식 의장이 대선 개헌 동시투표 제한 철회하면서 제 위치를 제가 잠시 착각했다 이렇게 이제 찢어버리고 있잖아요. 그 위에 여의도 대통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 시기에 한덕수 등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이 몇 개 있어요. 조중동보다 더한 지역 신문들이 있어. 근데 그 지역 친문들한테도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보이긴 보이나 봐요. 여의도 대통령에서 지금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서초동일지 영산일지 청와대일지를 몰라가지고 아마 민주당에서 다 계획은 세워놓고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윤석열처럼 무리하게 추진은 안 할 겁니다.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괜히 윤석열처럼 이렇게 하고 막 어디 이사 가고 막 진짜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저만 몇 천억 쓰는 예, 거예요. 아니 왜 그 아무 계획도 없이 그러냐고요. 실용적으로 하면 되는데 일하는 데가 어디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실리적이고 사람들이 이래서 여기를 할 수뿐이 없구나. 그런 곳에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거 이제 우원식 의장 이제 사실은 개헌 어려워져 대선 후에나 대선 개헌 동시투표 하자던 우원식.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우원식 의장 뒤통수에 친명계한테 맞은 반창고 자국이 있더라 이런 건데 아무튼 언론사들이나 이 만평의 기조는요. 그 언론사의 기조랑 똑같아요. 약간 갈라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이재명 대표 재임 기간 동안 국민의힘에 바뀐 당대표들입니다. 끝이 없네. 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확하게
전현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한 기간이 언제예요? 3년. 야, 이게 이 놀라운 지도력 아닙니까 이거? 진짜 어. 몇 명이 그리고 도대체. 국민의힘 가만 보면 그러면 한 3개월마다 2-3개월마다 한 명씩 바뀐 거예요. 근데 당대표급으로 등장하는 저 사람 중에 4번 등장하는 3번 등장하는 사람이 친명계잖아요. 권성 권성동 지금 하나 한 번, 2번, 3번. 어둠의 권력 네, 뭐죠? 네. 진성당원. 권성동은 민주당의 어둠의 선대위원장 지금 음. 아주 암약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자. 철저히 국민의힘을 파괴하고 있는 나중에 그럼 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동문수학한 사회잖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의 기대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진짜 대한민국 이제부터 이 기대가 있는 거고 이 기대는 경제가 살아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연설 장면은 박근혜 탄핵 때 맞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 때. 저 차 위에 올라가서 하던 연설. 그때 엄청 유명한 연설 되게 장면이죠. 좋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랑 내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성숙했다. 이 문물을 겸비한 거지. 아니, 지금 현재. 저때 우리가 이제 새날리 깃발 달고 시장님이 탄 용달차를 뒤에 쫓아가면서 오늘 아까 강기정 시장 때처럼 시장님 하고 그때 그 기억이 손 흔들어주고 그랬었어. 네, 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선 후보가 되셨습니다. 자, 어제 저 SNS를 달궜던 만화예요. 그냥 일반인이 그린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되면 보복의 칼 휘두를 것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진짜 이 대표가 국힘 말처럼 그렇다는 건 완전 신나잖아. 해줘 보복. 어줍지 않은 화합 이런 건 정말 싫어. 완전 최고잖아. 기대된다. 완전 신나잖아. 전 국민 사이다를 드리킹할 듯 뭐 이렇게.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에 정말 저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인간들 정말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다. 우리는 법대로 한다. 그리고 법대로만 해도 되죠. 여러분 잠시 소견해 주십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이십니다. 이성환님. 윤석열 이전의 나라로는 왔는데 우리 아이는 볼 수가 없네요. 파면될 때 유가족분들 환호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가장 네.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그런 거지. 만약에 사고는 날 수 있다고 치고 그 사고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후속 조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보상금 받는 분들은 제가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면 그나마 좀 한이 풀려요. 그거 없이 뭐 여기 또 뇌진탕 어쩌고저쩌고 막 그리고 나서 계속 탄압하고 지금도 이태원 그 특조위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야, 그 사람 그거는 왜 임명 안 하죠, 진짜? 그래놓고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다시 이원규를 추진해갖고 임명하고. 원인 나쁜 밝히고 놈들이요. 해야 됩니다. 아, 화나네요. 자, 민중의 소리 만평입니다. 내란 세력 최후의 망찬.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들 등쳐먹고 헌재는 알바가 먹고 내란 속에 내란의 힘 내란대행. 내란이란 말을 자꾸 국민의힘은 지우고 싶어 하는데 지울 수 없게끔 본인들이 계속 국민들한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야 이놈들아 그게 내란이 아니면 계란이냐? 여기까지 재밌는 자리였고요.